안녕하세요. 양 대표의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았던 광교를 제친 동탄 편입니다. 최근 부동산 전문가들도 동탄이 이렇게 오를 줄 몰랐다. 동탄의 대장 롯데캐슬 22억이라고? 여기가? 하면 머쓱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죠. 분명한 건 동탄이 이렇게 오를 줄은 불과 반년 전만 해도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내 반도체 시장이 주목을 받으면서 삼성과 하이닉스로 인해 반도체 산업의 최대 수혜 지역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 공급보다 수요가 강하게 반응하는 신도시가 되었고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3중 규제 중 동탄이 한 곳으로 규제가 됨으로써 정부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실수요가 강하며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버렸다는 거죠. 동탄이랑 광교 입지로 봤을 때 어디가 좋을까요? 광교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도시의 인프라 효율성을 보더라도 밀집도 면에서 광교가 훨씬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격차가 불과 반년 만에 광교 대장 아파트 가격이 지금 얼마다? 20억이다. 근데 동탄 대장 아파트 가격이 얼마다? 22억으로 판세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러면 동탄 앞으로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동탄은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구리 광교보다 더 훨씬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동탄이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 어떤 부분에서 가격을 오를 수 있는 이유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탄 지역이든 기흥이든 구리 가격이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된 부분이죠.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LTV가 당연히 70에서 40으로 또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되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팔게 되면 5월 9일에 규제가 끝났기 때문에 중과세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장특공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주택자들도 예전에는 2년 보유만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해야 된다는 이 전제로 바뀐 겁니다. 사실상 갭 투자가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동탄, 기흥, 구리를 보면 비상이 걸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도 이쪽을 갖다가 공략을 해야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청약으로 공략을 하시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재개발도 있고 기존의 아파트를 매입하시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보다 청약으로 가시는, 그러니까 저희가 무주택자가 아닌 생애 최초로 활용하게 되면 이 분들은 다시 이 가점을 아까 같이 LTV가 40%가 아닌 특별 공급으로 기회도 주어지지만 대출도 70%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 생애 최초로 하는 그 부분 특별 공급으로 받으면서 내가 70%까지 다 거둘 수 있기 때문에 9억 원짜리를 산다면 무주택자는 어떻게 보면 3억 6천 분이 대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생애 최초라면 6억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생애 최초로 매입하시는 젊은 세대 분들이나 특별 공급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생애 최초로 이용해서 아파트를 갖다가 공략하는 부분이 훨씬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0억대가 동탄은 넘었죠. 롯데캐슬 많이 올랐는데 흔히들 20억까지 갈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교 신도시 다 20억대가 넘었죠. 그리고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분양하는 부분들도 30평형이 지금 30억을 가는 시대입니다. 20평대는 당연히 20억을 가겠죠. 아파트가 건축비가 뛰고 물가가 상승하고 최저인건비가 계속 상승하는 부분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그 다음에 미국과 이란과 전쟁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상황에서 계속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개발 호재가 많은 동탄 계속 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규제 지역으로 이 부분이 묶이게 됨으로 해서 가격이 어떻게 보면 더 올라가지는 못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그만큼 현금을 보유할 사람들이 내가 동탄까지 갈까요? 지금 최근에 삼성 같은 경우도 84제곱 이하 5억까지만 해주겠다, 5억 이하로만 해주겠다, 이런 부분을 발표했죠. 삼성도 어떻게 보면 정부 규제에 맞춰서 발맞춰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내 현금이 그만큼 많이 투여되는 상황에서 동탄을 갈까요? 아니면 인서울을 갈까요? 인서울을 갈 확률이 훨씬 높겠죠. 특수하게 내가 동탄을 살아야겠다는 당위성과 존재 조건이 있지 않은 이상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격이 당분간은 보합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부연 채널을 시청해 주신 분들은 저희가 항상 얘기를 드리듯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규제 지역이 된 구리, 기흥, 동탄 틈새는 어디다? 청약이다. 청약으로 해서 당첨된 생애 최초는 청약으로 계속 가시는 부분이 맞고, 그래도 청약으로 가점도 안 되고 갈 수 없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다? 지금은 돈을 많이 주고 재건축이든 기존 아파트를 사시는 것보다 서울 지역에 재개발을 투자하는 게 많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려서 눈여겨보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부족한 게 공급을 늘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수요를 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많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거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예전에도 많이 배운 내용이죠. 근데 이 논리에서 지금은 서울의 물량이 계속 많이 줄고 있다는 거죠. 계속 45,000씩 공급되던 부분이 올해는 26년도에는 27,000, 거기서 임대라든지 뭐라든지 빼면 18,000분이 공급이 안 된 부분입니다. 반토막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27년, 28년, 29년은 더 반토막이 된다는 거죠. 만세대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공급이 그만큼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급이 줄면 어떻게 할까요?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을 정부 차원에서 해주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아파트는 착공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죠. 재건축 진행하고 재개발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기간이나 조합의 이해 충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철거하고도 얼마 걸린다? 뭐 3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죠. 이런 시간이 물리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급이 지금 부재한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경기도권의 상기 신도시 말고는 신도시는 또 발표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딜레마가 있는 거죠. 공급을 하자니 공급을 발빠르게 할 수 없고, 그런 유유부지는 없고, 할 수 있는 정책이 뭘까요? 똑같이 지금 수요를 억제하고 있는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 억제 부분에 있어서 시도세는 중과하고 양도세를 갖다가 유예해줬던 양도세 중과를 폐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보유세나 이런 부분으로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전에 문재인 정부,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데자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도로 다시 돌아가신다고 하면 그때도 점차 어떻게 됐죠? 이 부동산을 억제한다고 해서 억제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단기간은 막을 수가 있겠지만 월세도 뛰고 지금 전세도 뛰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값을 지금 치켜 오르겠죠. 이런 부분에서 계속 간다면 어떻게 해요? 단기간의 그런 효과는 먹힐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이 계속 뛸 수밖에 없다. 그런 요인들이 무궁무진하다. 어떤 분들은 전쟁이 일어나서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 그 부분도 맞습니다. 경기는 안 좋기 때문에 유동성은 작년에 2번 풀었고 올해 1번 풀었습니다. 유동성도 풍부해지고, 그래서 주식도 오르고 돈이 많이 시중에 뿌려졌다는 거죠. 거기에 공급도 부족하고, 금리는 올린다고 하지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가 오르는 것 대비 금리를 올리려고 해도 한계치가 있다는 거죠. 예전처럼 급격히 올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조정은 받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광교가 좋았죠. 지금은 봤을 때는 동탄 쪽이 더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교통 쪽을 보죠. 광교 쪽은 신분당선 쪽으로 지금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강남까지 30분대의 주파가 가능한 부분. 반면에 지금 동탄은 뭐가 있죠? GTX가 있습니다. GTX가 개통돼서 서울의 수서까지, 앞으로는 삼성역에서 서울역까지 근접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SRT까지 있고, 향후에는 인덕원의 동탄선, 그리고 동탄의 트램까지 연결되죠. 그러니까 교통 부분은 경부선의 중심에 있는 부분도 어디죠? 동탄이 조금 우세하고, 거기에 향후에 있는 이런 교통의 편의성도 향후의 호재도 더 많이 동탄에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통 측면에 봤을 때는 향후에 동탄이 압승할 것 같습니다. 교육 부분은 또 다릅니다. 교육을 보자면 광교 쪽은 이미 많이 형성이 됐죠. 15년간 갖추어진 도시. 근데 동탄은 1기가 있고 2기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2기 신도시지만 1동탄은 먼저 형성이 됐죠. 그 다음에 제2동탄이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동탄역 주변으로 계속 형성이
형성이 되고 있고 이게 제1동탄과 제2동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규모도 틀립니다. 그리고 동탄은 이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하고 있다는 이런 궤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교는 이미 어떻게 보면 학군이나 학원이든 이런 부분이 광교 중앙권에 이미 형성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천동이나 이의동에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부분이 잘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향후에는 동탄도 자리매김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광교가 조금 우세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을 보겠습니다. 편의시설은 광교 쪽이 조금 아직까지는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호수공원뿐만 아니고 공원이 훨씬 더 많죠. 그 다음에 거기에 갤러리아 백화점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청도 광교 신도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법조타운도 그쪽에 있기 때문에 광교 쪽이 이 편의시설은 지금 당장에 봤을 때는 광교 쪽이 우세하지 않나 싶습니다. 공원 녹지 쪽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광교 쪽이 우세합니다. 광교 쪽은 광교에 호수공원도 있죠. 그리고 광교산도 있습니다. 신도시 중에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살기 좋고 공원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런 야외 공간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근데 동탄 역시 동탄에 호수공원도 있죠. 대규모의 녹지축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인구수로 봤을 때는 광교가 뭐 11만, 12만이 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동탄 같은 경우는 22만, 23만 정도 되니까 인구수에서도 그리고 규모도 훨씬 크죠. 그런 부분에서 제1동탄은 지금 예전에 강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은 제2동탄이 강남이라고 비교하셔서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동탄이 아직도 형성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1동탄보다는 제2동탄이 가격이 뛸 수 있는 여력이 더 많겠죠. 그리고 앞으로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훨씬 제2동탄 쪽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는 광교에 테크노밸리가 있고 공공의 어떤 기관의 중심지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천도 많지만 공공기관의 중심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는 광교 신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탄은 규모가 크죠. 삼성의 직주근접이라는 부분이 있죠. 제1동탄 같은 경우도. 근데 지금 향후에 보시면 원산면은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동면 쪽에 삼성이 들어갔는데 이동면 쪽에 220만 평.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동탄 제2동탄 거리에 가까운 위치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되면서 향후에 10년을 내다봤을 때는 일자리가 훨씬 많아지는 구역이 어디다? 동탄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탄은 계획된 신도시죠.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약 42만 명 정도 되고 젊은 층의 세대들이 많이 분양을 받아서 공급이 된 거죠. 공원, 학원, 상업시설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아파트뿐만 아니고 다 신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된 동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리는 지금 보시면 9개의 리가 모여서 구리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동구릉이라고 왕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지상은 되게 좋은, 살기 좋은, 그래서 왕릉도 여기다 썼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입지가 좋은, 풍수지적으로는 정말 좋은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한 가지 흠은 오래됐다는 거죠. 성남의 지금 수정구처럼 구도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는 그리고 구리가 조금 작습니다. 약 18만 명. 서울에 인접한 도시로서의 가장 근접해 있는 도시로서는 장점이 있지만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다 노후된 아파트입니다. 지금 인창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31년 차죠. 인창 건영 같은 데는 보시면 지금 33년 차입니다. 대체적으로 다 3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들이 즐비하다. 그리고 여기가 예전에 빌라들이 많았죠. 여기 수택동들은 지금 재개발이 되고 있지만 빌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있는 구축 빌라 형성되다 보니까 이 젊은 층보다는 노인 인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주거의 쾌적성, 그 다음에 도시의 완성도로 봤을 때에는 당연히 동탄이 압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아시겠지만 돈이 몰리는 곳은 어디다? 기업이 많은 곳이다. 기업이라고 하면 강남이겠죠. 강남에나 광화문, 여의도 이런 근접성을 볼 건데 근접성의 교통 부분, 그 교통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매가를 많이 형성하고 앞으로도 지가가 많이 뛸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살펴보자면 구리 같은 경우는 지상철인 경의중앙선이 있죠. 그래서 8호선이 개통이 됐죠. 8호선이 개통이 돼서 삼성역까지 약 36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이 8호선역이 생김으로 해서 구리는 다 관통합니다. 동구르역, 구리역, 장자호수공원역. 그러다 보니까 동서로 가르는 지금 경의중앙선과 횡으로, 종으로 가르는 이런 8호선까지 있다 보니까 구리가 지금 잠실이나 지금 강남까지 근접성이 가까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동탄 쪽을 보시면 물리적인 위치는 멀죠. 물리적인 위치는 먼데 최근에 지금 GTX가 개통이 됐죠. 수서역까지 환승을 해서 삼성역을 거쳐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약 43분까지 걸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8호선인 구리역 쪽이 교통 여건이 더 훨씬 강남까지 근접성이 더 좋습니다. 지금 향후에는 2028년 이후에 되시면 삼성역까지, 지금은 수서까지만 개통되어 있던 게 삼성역이 개통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GBC하고 마이스하고 지금 삼성역 주변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될 수도 있지만 그때 정도 되면 지금보다 훨씬 빠른 43분이면 강남까지 해서 25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여건은 훨씬 앞으로 좋아질 거다. 현재로서는 구리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향후에 어떤 교통 계획도 한번 보겠습니다. 동탄 같은 경우는 GTX A 노선이 지금 28년 이후에 삼성역 개통을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인덕원에서 동탄선까지 또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동탄에 또 트램이 지금 형성되죠. 28년에. 이런 교통 호재로 인해서 SRT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연속된 이런 콤보로 교통이 미래에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리는 지금 현재 8호선 개통 이후에 크나큰 교통 호재가 메가통급 교통 호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리를 보면 지하철이나 이런 개통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9호선도 어떻게 보면 이쪽 미사 강변을 통해서 지금지구 그 다음에 왕숙지구로 올라가죠.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에 지하철에 노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GTX 노선도 없죠.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은 구리의 세종간 고속도로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구리 세종 고속도로인데 소천까지 뚫렸고 안성까지 뚫려 있죠. 이 안성까지 뚫린 부분이 나중에 세종까지 갈 수 있다. 이런 호재 말고는 없기 때문에 미래의 교통 부분도 동탄이 압도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군이나 학원가를 보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집은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 부분, 학군이나 학원 이런 부분도 지가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자면 동탄 같은 경우는 1기가 있고 2기가 있는데 동네마다 대형가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역마다 구색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구리는 지금 이 장자호수공원 이쪽이 학군이 좋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등급도 다 나오죠.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습니다. 특목고나 인서울대 진입도도 살펴봤더니 동탄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교육 인프라는 당연히 구리보다는 동탄이 한 수 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놓지만 앞으로 하이닉스라는 곳에서 대대적인 투자뿐만 아니고 삼성이 360조 투자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또 조성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 소부장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동탄은 더 뜰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신도시고 살기가 좋고 환경도 좋고 교통 여건도 더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가 더 투자를 해야 된다? 동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근거 사례로 보면 저라면 그래도 동탄을 현재는 사겠죠. 구리는 안정형 자산이라고 보시면 동탄은 성장형 자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은 항상 미래 가치로 보고 먼저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탄을 진입하려면 사실상 청약과 내생애 최초로 진입하는 것 외에는 현재 진입 장벽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인근 구축 아파트나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고르는 것도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세 번째로 결국에는 동탄의 제2의 선택지 서울인데요. 서울에 어디를 투자해야 그러면 동탄과 같이 투자의 효과를 받을 수 있을지도 찾아보는 것은 일반인들에겐 어렵습니다. 양부현은 적은 금액으로 큰 차익을 낼 수 있는 것을 선호하고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컨설팅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관심이 있으시면 어디다? 바로 양부현이다.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양부현에 먼저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받고 투자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 부동산 투자 컨설팅의 전문은 어디다? 바로 양부현이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컨설팅 또는 상담 관심 있으시다면 연락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